방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신다면 몹시 기쁠 것 같아요.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럼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옛날 어떤 한량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도중 그는 어느 큰 부자의 딸이 대적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딸을 데려오는 자는 내 재산의 절반과 딸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방을 발도에 내렸으므로 한량도 그 딸을 구출해 주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 도적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아는 자가 없었다. 목적 없이 걷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셋의 초립동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인 듯 했다. 그들과 함께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 그리고 네 사람의 무사들은 대적의 집을 찾아 나섰다. 가는 도중 그들은 발을 다친 한 마리 까치를 만났는데 불쌍해서 헝겊으로 다친 다리를 정성껏 묶어주었다. 까치는 독수리 때문에 새끼와 둥지를 빼앗기고 독수리는 까치의 둥지를 늘 빼앗는다. 그러던 중 까지가 다리마저 한쪽이 부러졌던 것이다. 까치는 기뻐하면서 무사들에게 향하여 당신네들은 대적의 집을 찾고 있지요. 저쪽에 보이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지요. 그 바위 밑에는 흰 조개 껍질이 있을 테니 그것을 치워보십시오. 조개 껍질 밑에는 바늘구멍만한 가는 구멍이 있을 테니 그 구멍을 파보면 구멍은 점점 넓어져 크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는 넓고 넓은 별 3개가 있지요. 그 3개의 왕이 당신네들이 찾고 있는 대적입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무사들은 까치와 작별하고 가르쳐 준 대로 그 장소에 가보니 과연 하나의 바위가 있었다. 무사들은 조개 껍질을 치우자 과연 작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따라서 간이 점점 크게 되어 밑바닥은 넓고 넓은 별 3개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구멍은 대단히 깊어 용이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풀넝쿨을 모아 긴 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먼저 제일 나이가 젊은 자에게 말의 줄을 타고 구멍의 끝까지 내려가게 했다. 내려가면서 도중 만일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 쥐고 있는 줄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면 위에 있는 자들이 즉시 그것을 끌어올려 주기로 했다. 제일 막내가 되는 무사가 조금 내려가자 줄을 흔들었다. 무서워 견딜 수 없어서였다. 다음 무사가 반쯤 간 지점에서 또 줄을 흔들었다. 다음 3번째는 3분의 2 정도 내려간 곳에서 무서워 줄을 당기었다. 최후로 제일 큰 형인 한량이 내려가기로 했다. 그는 동생들에게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못 간 것이니 내가 가서 도적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도 줄을 흔들 테니 너희들은 나를 끌어올려달라. 라고 말하고 줄을 타고 유유히 내려가 밑바닥에 닿았다. 그곳은 지하국으로서 훌륭한 집이 많이 있었다. 그는 대적의 집인 듯 한 곳에 있는 우물 근처에 서 있는 버들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그리고 대적을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의 예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왔다. 여자가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머리에 이고 가려 할 때 그는 버들나무 잎을 따서 후드득 후드득 떨어뜨렸다. 그러자 여자는 저런 얄궂은 바람이구나. 하며 항아리에 든 물을 쏟고 다시 푸기 시작했다. 여인이 머리에 항아리를 이려고 들어 올릴 때 그는 또다시 잎을 내려보냈다. 그리고 3번째도 같은 일을 번복했다. 여인이 위를 보자 그곳에 사람을 발견하고 이승의 사람, 하면서 한편 놀라며 또 한편 기뻐하며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그는 그 여인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죄다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더욱 놀라며 당신이 찾고 있는 여인은 바로 접니다. 그러나 대적은 아주 힘이 셉니다. 아무튼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를 토장 속에 감추고
한 장의 큰 철판을 가져와 그것을 그의 앞에 놓으면서 당신이 어느 정도 힘이 센지 한번 이 철판을 들어 올려 보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는 겨우 철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연희는 그 정도로는 저 대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적의 집에 준비해둔 동삼수를 매일 몇 번씩 마시게 했다. 그는 동삼수를 마시고 마침내 두 철봉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자유로이 흔들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여인은 또 커다란 검을 가져와서는 이것은 대적이 쓰는 검입니다. 도적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만 한번 자기 시작하면 3개월 10일간 자고 일을 하면 3개월 10일간 하며 음식을 먹어도 3개월 10일간을 먹지요. 지금은 잠이 든 지 10일이 되었습니다. 이 검으로 도적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무사는 그 검을 받아들고 용기백배하여 여인의 안내로 방으로 들어갔다. 대적은 무섭게 눈을 뜨고 있어서 무사는 놀라며 멈칫서니까 여인은 웃으며 이 도적은 눈을 뜬 채 잠을 잔답니다. 라고 말했다. 무사는 도적을 향하려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머리가 나뒹굴어져 천정으로 튀었는가 하면 즉시 원래대로 몸에 붙으려고 했다. 그때 여인은 준비해 둔 재를 재빨리 꺼내 몸을 향해 뿌렸다. 그래서 몸은 몸에 붙을 수가 없어 도적은 끝내 죽고 말았다. 무사는 여인과 함께 창고를 하나씩 조사했다. 하나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또 하나에는 쌀이 가득하였다. 다른 창고에는 소나말이 가득 묶여 있었다. 또 다른 창고에는 오래된 인간의 유골이 가득하였다. 그것은 대적에게 당한 희생자였다. 또 다른 창고를 열어보니 거의 죽어가기 일보 전인 사람들이 가득했으므로 그들은 급히 미음을 만들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여 원기를 회복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적의 금은 보화나 쌀, 우마 등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사와 여인은 몸에 지닐 만큼 보화를 가지고 부자의 딸과 같이 도적에게 납치된 다른 세 여인을 데리고 출구인 굴 밑까지 왔다. 그리고 줄을 흔들었다.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 사람의 젊은 무사들은 형이 너무 늦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적에게 당했으리라 생각하고 포기하여 돌아가려고 할 즈음에 줄이 흔들림으로 크게 기뻐하여 줄을 잡아당겼다. 네 사람의 무사는 네 사람의 여인을 구출하여 저들의 부모에게 데려다 주었다. 딸의 부모들은 너무나 기뻐 저들을 각각 아내가 되게 하여 주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저들에게 주었다. 제일 부자의 딸을 형인 무사에게 아내로 준 것은 물론이다. 부자의 딸은 신혼 첫날 밤 그의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도적에게 납치되어 가서 도적에게 몸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병이 있으므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몰래 널쩍다리에 상처를 내어 보이자 도적은 나의 상처를 고치려고 여러 약을 처방하여 며칠 만에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을 때마다 나는 새로 상처를 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자기의 널쩍다리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과연 그녀의 널쩍다리에는 큰 상처가 있어 아직 낫지 않고 있었다. 무사는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딸과 부자의 재산을 반쯤 받았으므로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